저희가 참여한 섹션은 문학집으로 가는 길인데 다 읽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를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인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문학집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가 뭔가 사진처럼 하나의 이미지를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리아 잘라의 시인분의 시를 읽어보니까 뭔가 이 시가 뭐 담션 영화처럼 유동적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생동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고재종 시인은 동양의 시인이고 누리아 잘라 시인은 서양의 시인인데 뭔가 여기서 보이는 그 동양과 서양의 시점 차이? 뭔가 동양은 자연을 위주로 본다면 서양은 인간을 중심으로 보니까 뭔가 그런 것이 느껴져서 좋았고 저는 그 누리 아잘라 시인의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 인간 중심적인 입장이 권위적인 입장이 아니라 좀 피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전쟁이나 폭력의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그려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누리 알잘라 이 시인분이 마지막 소감에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 아래 수십만 명의 순교자와 희생자가 제주국의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뭔가 이 세션을 감상하고 그 알자르 시인이랑 고재종 시인 두 분의 뭔가 질문과 대답이 계속 오가는데 그 알자라 시인은 시리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서 아까 보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시를 쓰시는데 고재종 시인분은 또 자연에 대한 자연과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농사도 지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에 대해서 시를 쓰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각자 시인이 그 처한 환경, 시인이 뭔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가까이 느끼고 거기에 관련된 시를 쓴다는 게 뭔가 인상적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재종 시인이랑 누리 알자라 시인 모두 리얼리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재종 시인은 농촌이랑 농민의 소외와 분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누리 알자라 시인은 그 시리아에서 이제 그랬던 것들 이제 쓰시잖아요. 이거를 시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5.18 관련된 시나 소설이 되게 굉장히 많으신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거기서 그 5.18이나 관련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폭로하는 글이 되게 많은데 날 것 그대로 현장성을 표현하는 시와 드러내지 않고 의도화하여 문학의 의장을 확실히 입히는 시 중에 어떤 시가 더 문학성이 짙다고 느끼는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 현장성이 낡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재종 시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영혼이 남아있을 시인가 그렇게 날 것 그대로 드러내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역사적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점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역사와 같이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학은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순간들을 기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혜미 씨 질문에 대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느낀 거를 자기 문학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가 살아가는 바탕에 역사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날 것 그대로 현장성을 드러낸 시가 그 당장은 되게 엄청 인기를 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시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문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문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나중에 가지고 있을 때 문학성이 퇴색이 되고 역사성은 짙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 당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최근 당시에는 뭔가 그게 문학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 뭔가 문학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역사가 지금 나한테 있는 일이니까 그다지 문학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사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상징적이고 뭔가 더 문학적으로 느끼면서 뭔가 주제적으로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는 뭔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뭔가 문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역사잖아요. 말 것 그대로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혜미 언니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누리 알바 시인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런 표현 방법으로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법이 훨씬 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어떤 게 더 영혼이 남을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쪽이 더 가치가 있고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지. 저는 오히려 그 누리알자 시인의 시가 되게 날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나와 본 생각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분 시를 읽어보면 딱 이렇게 이게 어떤 핍박이나 자유 억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를 딱 알 수 있는데, 뭔가 학원국 시대 같은 거 보면 인간에서 멀어져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이제 민족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감춰져서 보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리알자라 시인의 시가 말하기 좋고 뭔가 좀 분출하고 표출하는 느낌의 시라고 해서 저는 이런 쪽의 시가 더 와닿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국 문학으로만 제가 계속 접해와가지고 네. 번역한 시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걸 읽고 나서 이렇게 시가 번역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시 읽으면서 번역이 정말 잘했다고 느꼈던 게, 외국 시들 같은 걸 보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어색하거나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이번 시를 읽으면서 그 리듬감이나 그런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저는 뭔가 그 시리아 그 시인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것도 그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시리아였고 거기에 내전과 관련된 자유와 관련된 시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시리아에 살지도 않고 더 먼 나라에 살고 전쟁도 겪지 않았는데 그걸 읽으면서 뭔가 저에게도 뭔가 와 닿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더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 속의 표현들에서 작가의 가치관이나 개성이랑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일 수 있구나를 배웠고 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작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여러 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들의 수다, 경계를 허물다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저부터 얘기하자면 뭔가 이 세션을 뭔가 들으면서 아까 세션이랑도 마찬가지로 뭔가 작가들마다 관심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깊게 사유하고 그거 관련된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미애 작가님이 달러트 백화점을 쓰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처음에는 왜 꿈이 인간에게 굳이 필요할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왜 필요할까 계속 끊임없이 사유를 하시면서 사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인간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소설을 쓰신 게 되게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확장된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윤고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시고 하셨는데 이 소설에서도 사회 문제랑 재난을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쓰셔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작품을 되게 잘 봤었는데 여기서 저는 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재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 소설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관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고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장르의 구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께서 장르의 구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장르의 구분이 크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작가님들의 말에 좀 동의하는 바라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윤영수 작가님의 로크래프트 컨트리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1950년대가 배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 배경의 스리랑카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흑인 여성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 여성을 핍박하고 억압을 하지만 막상 그 천문대에 관련해가지고 우주를 배경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을 되게 살갑게 맞아준다는 그런 시점 차이, 좀 더 넓은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미지가 엄청 예뻤다. 뭔가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되게 새롭고 신선하고 좋아서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작가님의 소설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섹션 주제에 맞게 경계를 허물다? 그러니까 즉 장르를 허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르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책 그 한 권의 소설에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되게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독자도 이 하나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뭔가 그런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앞으로 가면 정말 큰 카테고리들만 남고 이런 장르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의 장르는 허물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장르로 다 구별을 하잖아요. 맞아요. 당장 저희가 무슨 책 이렇게 치면 어떤 장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게 뭔가 항상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장르랑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장르에 국한되지 않게 책을 읽는 그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르가 추리 소설 이런 것도 하나만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장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소설 같은 거 그냥 카테고리 단어를 선택을 하면 그게 다 들어가는 책들이 많은 교집합처럼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신조어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경우도 이미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문학계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꿈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단 말이에요. 일단 제 자체가 계속 꿈을 너무 자주 꾸다 보니까 약간 꿈을 꾸는 것도 재밌고 기다려지고 했었었는데 약간 이거를 저랑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좀 새롭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좀 매력적인 특권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은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그 꿈 백화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약간 너무 상상력이 넘치는 소재였던 것 같아가지고 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경계를 허무다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먼저 하자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장르가 주가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장르를 사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장르가 이렇게 사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무슨 장르, 무슨 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막 책 추천할 때도 넌 무슨 장르가 좋아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에 관한 이제 책들을 뭐 추천해주고 추천받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약간 작가님들한테는 신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누군가 너 어떤 장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기 곤란했는데 이러한 질문들보다는 어떠한 캐릭터성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듯이 한 캐릭터 안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만 구분짓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도 뭔가 책을 볼 때 이건 이런 장르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책을 읽는 편이었는데 이 세션을 들으면서 저도 좀 더 폭넓게 책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장르 문학이라고 하면 딱 고정된 뭐 판타지, 추리, 로맨스 이런 식으로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시 한번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그런 것만 같진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요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책을 찾게 될 때면은 조금 더 넓어진 시각으로 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 영상과 그리고 많은 작가들의 그런 작품을 살피면서 되게 장르의 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미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장르가 되는 그런 글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